안녕하세요. 보통날의 안녕입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도 반가운 손님이 집에 오셔가지고 음식도 나눠 먹고 정말 즐거운 시간을 잘 보냈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과 함께 보내는 것만으로도 정말 행복한 시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사건을 영상으로 만들면서 생각보다 참 많은 분들이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처음 이혼 소장을 받으면서 경험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변호사분들이 만들어둔 더 정확한 이혼 소송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있지만 저는 당사자 입장에서 느꼈던 부분들,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히 풀어내면서 이혼 소송을 하고 있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이혼 소송이라는 것을 하게 될 거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둘 사이에 협의를 통해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집을 나간 지 약 한 달 만에 유채기가 이혼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처음 저는 일단 손이 벌벌 떨리고 두려움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머리가 하얗게 돼버렸습니다. 저는 소송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상대가 소장을 받아온 이상 재판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었죠. 유채기가 소장을 접수하면 유채기는 원고가 되고 저는 피고가 됩니다. 유채기는 자신의 상간행위를 제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유책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오만 가지 일들을 끄집어내며 서면을 만들어 보내왔습니다. 오히려 피해자는 나인데 나는 아이러니하게도 피고가 되어 있고 유채기는 원고가 되어 있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만 하더라도 유책이 있는 배우자는 소송을 걸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가 않더군요. 유책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소송을 건 쪽이 유리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저는 아주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 유채기가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재산을 조회하고 재산 분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주 뒤늦게 재산 조회 자료를 제출할 때 처음 알게 되었고 정말 화가 많이 났거든요. 결국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이 핵심이라는 말씀을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어요. 서로 악감정만 남아있는 두 사람이 서로를 향해 소송을 하는 것은 재산 분할이 목적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 돈만 밝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악플 다실 건가요? 괜찮아요. 달고 싶은 분은 충분히 다십시오. 솔직해지자고요. 돈을 다 상대에게 주고 나면 저는 고고하고 우아한 여자가 되는 것일까요? 저는 결혼 생활의 시작을 모두 제 돈으로 시작을 했고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에 제 노력의 결과를 정당하게 되찾기로 했습니다. 그런 쓰레기에게 한 푼도 남겨주고 싶지 않을 뿐이지 남자의 돈을 보고 돈 한 푼 더 받기 위해서 소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전쟁 선포를 받아 대응을 하는 입장이고 반대로 유채기는 이혼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은 다 준비할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다툼이 있던 그날로 돌아간다면 저는 제가 먼저 이혼 소장을 접수해 버렸을 것입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부분은 이런 결단을 빨리 내리지 못한 것인데요. 마음이 약해져서 아픈 내가 혼자 살 수 있을지, 그리고 소송을 하는 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저를 망설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저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저를 지배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송이라는 단어도 너무 어색했고 내가 인생에서 이혼 소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저에게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서부터는 내가 살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당시라 변호사 비용이 많이 부담되었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소송에 대응하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이혼 소송은 혼자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변호사를 소개를 받기도 했고 혼자서 인터넷을 찾아보고 상담을 받기도 했습니다. 소송은 결국 돈이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채기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이 가능했지만 저는 건강이 좋지 못해 일을 할 수 없었고 제가 가진 돈도 별로 없어서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혼자서 생활비며 병원비도 감당하기 힘든데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큰 목돈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정말 잘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변호사를 선택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혼 변호사는 검색만 해도 수많은 광고가 쏟아지고 있지만 사건을 맡을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피해를 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누구랑 일을 해야 할지 또 변호사에게 속아서 더 힘든 상황이 되지는 않을지 정말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제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님은 1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 해왔는데 법적인 조언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제안을 잘 해주시고 또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정말 존중해 주셔서 저에게는 정말 감사한 분입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떨어지기 때문에 누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변호사를 선택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상담 비용은 1시간에 22만 원에서 33만 원 그 사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변호사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 상담 비용을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변호사와 미팅을 했는데 당시에 저는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아서 어떤 곳은 전화나 줌으로 상담을 했고 직접 찾아간 곳도 있긴 있었습니다. 제 사건을 위임한 변호사님은 제가 원하는 방향을 정확하게 찝어주셨고 또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성을 잡아주셔서 함께 일을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분들께 들은 이야기로는 변호사가 큰 소리 치면서 얼마 받아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건을 맡겼는데 나중에 말이 달라지고 사건을 빨리 종료시키려고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되게 허세가 많은 이런 곳은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의뢰인을 무시하거나 말을 잘 안 듣고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소송 중인 분들 중에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보다 변호사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외도한 배우자보다 변호사가 더 싫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변호사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결정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러 변호사를 만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로스쿨 출신은 피해야 한다. 특정 대학을 나온 사람이 좋다. 정관이라던가 이런 분들을 선호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제 경험상 그런 것보다는 이혼 사건 경험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람이 꼼꼼하게 사건을 얼마나 해결할 능력이 있는가, 학력보다는 그 사람의 일처리 능력을 중심으로 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의뢰인을 위해서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쉽게 해석해서 설명해 주는 것, 그리고 사건의 방향성 제시,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변호사 선택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뭔가 나도 전장에 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무기를 장착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에 저는 건강도 좋지 못하고 충격에 빠져가지고 저에게 닥친 사건을 변호사에게 제대로 설명을 못했습니다. 그때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횡설수설하고 좀 어리나간 사람 그 자체였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민사와 형사 사건을 의뢰할 변호사 미팅을 하게 되면서 상담을 할 때 상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내용을 작성하고 질문할 내용을 미리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두고 미팅을 했습니다. 미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것들이나 이 변호사가 내 사건을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좋았고 또 다른 변호사들과 비교하기도 편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누구나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나를 등신 같다면서
지속적으로 저를 질책하고 미워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1년이 넘게 지난 시점에서 돌아보니 누구든지 그런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거나 자신의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라며 자신을 미워하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바보같이 어리나간 시간도 있었고 지독한 무기력증에 빠져서 변호사가 보내온 서류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할 정도로 멍한 상태로 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적인 일을 겪고 이성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멍한 시간을 보내면서 나를 자책하고 미워하며 다시 일어서라고 나를 못살게 군 시간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정작 유책인 자들은 연애질하면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피해자인 사람들은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자신을 미워하며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피해자들이 아무 죄책감 없이 즐기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고 내가 왜 나를 혐오할 필요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있어도 변호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나를 전적으로 믿고 내 선택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 자신을 믿고 사랑해 주세요. 그 누구도 나보다 나를 사랑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을 뿐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뒷차가 혹은 옆차가 사고를 낼 거라는 걸 알고 근처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재수없는 인간과 엮였을 뿐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위로를 가장한 질책,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같은 일을 겪지 않으면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저 나를 믿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대가 갖은 핑계를 대며 내 문제로 자신이 불륜을 했다고 합리화를 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싫었다면 이혼을 한 뒤에 상간년을 만나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을 저버린 행위, 그리고 배우자를 기만한 행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에 대해서 질책하지 말고 가해자에 대해서 분노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내 탓이 아닙니다. 자기 혐오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시작해 주세요.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랍니다.